국내외 모든 실시간 스포츠 경기는 토플릭스에서 무료로 중계해드립니다. 또한 토플릭스 내 스포츠 분석 패널을 이용하여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토작각,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이전 경기 중립구장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55에서 71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중립구장에서 캐세아 라이프 상대로 62에서 65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구슬 이외에는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으며 11개 3점 슛을 50%의 높은 적중률 속에 허락한 경기.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9개 마진으로 밀리는 가운데 아시아 쿼터에서 1순위로 영입한 두 차례나 일본 국가대표팀에서 뛰었던 185cm의 신장에 3점 슛까지 갖춘 타니무라 니카의 결장으로 높이 싸움에서 열세를 보였던 상황. 또한 팀의 주포가 되는 신지현이 침묵했던 패배의 내용. 하나은행 이전 경기 중립구장에서 후지츠 레드 웨이브 상대로 51에서 68 패배를 기록했으며 대회 첫 경기였던 이전 경기 중립구장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71-6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신지현이 떠난 공백을 박소희가 채우며 분전했지만 아시아 쿼터로 영입한 와타나베 유리나가 30분여 출전 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3개 마진으로 밀린 경기. 수비에서 상대의 패스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으며 림 공략과 얼리 어펜스에 연속 실점을 허용한 상황. 다만 지난이 출전 시간을 늘려가며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베테랑 김정은과 대표팀 일정을 다녀온 양인영이 첫 출전하면서 건재함을 보여준 것은 위안이 되는 요소. 코멘트 신한은행은 신지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공격이 나타나고 있고 주축 빅맨들의 결장으로 높이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프런트코트 싸움에서 우위를 점령할 것이며 김정은, 양인영이 복귀하는 호재도 있었습니다. 추천 배팅 하나은행 승 126.5 오버. 우리은행 이전 경기 홈에서 KB스타즈 상대로 65-48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BNK썸 상대로 80-75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감단비의 야투는 침묵했지만 루즈볼 싸움과 볼 없는 움직임 등 전투력에서 앞서는 경기력으로 2쿼터의 런을 만들어낸 경기. 심성영의 친정팀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경기력을 선보였으며 선수들 전원의 적극적인 리바운드 침략을 통해서 플러스 7개 리바운드 마진을 기록한 상황. 또한 박혜미, 이명관과 아시아 쿼터로 합류한 스나가와 나츠키의 지원 사격이 나왔으며 함엄지가 골밑을 사수했던 승리의 내용. 도요타 이전 경기 중립구장에서 히타치 하이테크 쿠거스 상대로 66-6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중립구장에서 BNK썸 상대로 71에서 74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서 일본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야마모트 마이가 결장했지만 지난 시즌 일본 리그에서 4위를 차지한 전력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었고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경기. 오카모토가 내외곽을 넘나들며 해결사가 되어준 경기. 신장은 작지만 드리블과 패스, 슛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야스마가 백코트 싸움에서 판정승을 기록했고 팀을 위한 꾸준히 일을 해준 다나카의 활약이 인상적이었고 벤치에서 나온 히라시타 역시 승리를 위한 높은 투쟁심을 보여줬습니다. 코멘트 도요타 안텔롭스는 전일 히타치 하이테크 쿠거스 상대로 승리를 기록하기 위해서 핵심 3인방이 모두 29분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박지현, 박혜진, 최희샘, 나윤정이 모두 팀을 떠났지만 김단비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농구를 펼치고 있는 우리은행이며 일정상의 유리함에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우리은행 승 134.5 언더. 삼성생명 이전 경기 중립구장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71-55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중립구장에서 하나은행 상대로 64에서 7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배혜윤이 결장했지만 키아나 스미스가 첫 출전했고 강유림의 3점 슛이 폭발한 경기. 팀은 11개 3점 슛을 50%의 높은 적중률 속에 림에 꽂아 넣었으며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플러스 9개 마진을 기록한 상황. 아시아 쿼터로 영입한 히라노 미츠키는 수비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줬으며 이해란이 팀의 중심을 잡아준 승리의 내용. 후지츠 이전 경기 중립구장에서
캐세아 라이프 상대로 81, 5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중립구장에서 하나은행 상대로 68, 5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긴 시간 경기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테이토프 조슈아가 골밑을 장악하는 가운데 23에서 24 일본리그 정규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한 강팀의 모습을 보여준 경기. 트리플 더블을 리그 일정뿐 아니라 플레이오프에서도 기록한 미야자와 유키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줬으며 슈팅가드 하야시 사키의 지원 사격도 나온 상황. 또한 세컨 유닛들도 캐세아 라이프 주전과 대결에서 우위를 점령했으며 시종일관 상대를 압도했던 승리의 내용. 코멘트 이번 대회 우승후보 영순위가 되는 후지츠 레드웨이브의 전력이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목요일 삼성생명과 3일 동안 계속되는 연속 경기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후지츠 레드웨이브에게 부담이 되는 핸디캡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추천 배팅 후지츠 승 127.5 언더. 요미우리 토고 쇼세이가 시즌 10승 도전에 나섭니다. 31일 한신 원정에서 5.2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토고는 잘 던지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4일 휴식 후 등판이라는 강행군인데 지방구장 강점이 상당한 투수고 야쿠르트 상대로 야외 구장에서 강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요시무라 코지로 공략에 실패하면서 9안타 완봉패를 당한 요미우리의 타선은 득점권의 부진이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레벨입니다. 7, 8, 9회 연속 찬스를 놓친 건 변명이 불가능한 레벨.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접전에서 버티질 못하고 있습니다. 야쿠르트 야마노 타이치가 선발 복귀전을 가집니다. 31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구원으로 등판해 1.2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야마노는 그야말로 악몽과 같은 8월을 보낸 바 있습니다. 요미우리 상대 첫 등판이지만 지금의 야마노는 5이닝도 버티기 힘든 투수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그리핀과 후 나바 3할을 공략하면서 오수나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요미우리를 능가하는 집중력이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인 타자들이 제 역할을 해준다는 게 가장 큰 부분. 요시무라의 완봉 덕분에 불펜이 휴식을 취한 건 큰 소득입니다. 코멘트 이틀 연속 요미우리의 타선은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요시무라에게 공략당한 건 치명적인 부분. 그러나 이 팀은 지방구장에서 경기력이 좋은 편이고 야마노의 투구는 선발로서 많이 공략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지방구장에서의 야쿠르트는 기대가 어렵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요미우리 승 6.5 언더. 요코하마 앤서니 K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25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4.2이닝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K는 태풍 덕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황입니다. 최근 홈 경기 투구는 여러모로 좋다고 하기 어려운데 날씨가 시원해졌다는 점은 K에게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아도아를 공략하면서 홈런 2발 포함 6점을 올린 DNA의 타선은 최근 홈 경기의 화력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특히 1회부터 타선이 폭발할 정도로 집중력이 하늘을 찌르는 중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승리조의 휴식이 반갑습니다. 히로시마 토코다 히로키가 시즌 12승에 도전합니다. 28일 주니치 원정에서 7.1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토코다는 놀라운 위기관리 능력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DNA 상대로 금년 기복이 있는 투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원정임을 고려한다면 7이닝 3실점 내외가 기대치가 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잭슨 상대로 무수한 찬스를 놓치면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히로시마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타격이 바닥을 기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득점권 집중력은 처참할 정도. 그나마 불펜의 2이닝 무실점은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코멘트 이번 시리즈에서 양팀의 경기력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전 하마스타 시리즈에선 볼 수 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중 지금의 히로시마 타격이라면 앤서니 K 공략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토코다가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관건이지만 최근의 토코다는 투구 내용이 아쉬운 편이고 DNA의 불펜은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기세에서 앞선 요코하마 DNA 베이스 타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요코하마 승 6.5 언더. 한신 오타케 코타로가 시즌 9승 도전에 나섭니다. 24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타케는 히로시마 킬러임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주니치 상대로 원정에서 부진했지만 홈에서 대단히 강한 투수이니만큼 홈 경기에 오타케는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가사와라 신노스케를 공략하면서 이노우의 코타에 2점 홈런 포함 9점을 올린 한신의 타선은 주니치의 투수진을 확실히 공략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찬스를 제대로 살려내는 건 주목할 포인트. 3.1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일단 승리조의 휴식이 다행스럽습니다. 주니치 오노 유다이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25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7이닝 2안타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노는 2안타 중 1개가 바로 2점 홈런인 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신 상대로 홈에서 7이닝 3실점 승리를 거두었지만 시즌 초반 원정에서 1.1이닝 6실점 패배를 당했듯 유독 코시엔만 가면 흔들리는 투수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무라카미 상대로 호소카와 세이야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주니치의 타선은 그나마 부진했던 타격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듯. 호소카와 앞에 어떻게든 찬스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4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승리조 두어 명만 믿고 가야 합니다. 코멘트 이번 시리즈에서 한신의 타선은 놀라운 집중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노가 코시엔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기대를 할 수 있을 듯. 물론 주니치의 타격도 나름 올라오고 있지만 홈 경기의 오타케는 공략이 꽤 어렵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한신 승 5.5 오버. 치바 롯데 댈러스 카이클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9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5이닝 6안타 2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카이클은 앞선 2경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첫 홈 경기에서의 부진은 조금 불안 요소가 될 듯. 일요일 경기에서 이시카와 슈타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마타요시 카즈키 상대로 간신히 2점을 올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1경기 반짝하고 페이스가 떨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3일의 휴식 기간 동안 정비가 필요할 듯. 6이닝 동안 6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쿠텐 후지 마사루가 시즌 9승에 도전합니다. 30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한 후지이는 세이브전 승리 이후 다시 좋을 때의 모습을 되찾은 듯합니다. 치바 롯데 상대로 4월 14일 홈에서 4이닝 6실점 패배 이후 처음인데 원정 야외 구장에서 기복이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 경기에서 타카시마를 공략하면서 5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5회 말 상대 야수진의 어수선함을 틈타 4점을 올린 게 승부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타격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조조마린 원정 역시 기복이 심한 게 흠입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스즈키 소라의 투구가 흔들리는 게 불안 요소일 것입니다. 코멘트 치바 롯데는 연패를 당한 뒤 3일의 휴식을 얻었습니다. 이 점은 이번 경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라쿠텐 역시 휴식은 충분하지만 조조마린 원정에서 타격은 기대가 어려운 편. 카이클과 마사루는 투구 내용에 있어선 막상막하일 수 있겠지만 최근 라쿠텐이 좌완에게 약해도 너무 약하다는 점이 결국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치바 롯데 마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치바 롯데 승 7.5 언더. LG 최원태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28일 KT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최원태는 8월 들어서 에이스의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8월 22일 SSG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이상을 기대해도 좋아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원석과 송영진을 공략하면서 문보경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경기 초반부터 좋은 집중력을 보여준 게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송영진 상대로 6이닝 동안 1득점에 그친 건 반성해야 합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승리조의 휴식이 다행스럽습니다. SSG 김광현이 연패의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9일 KIA 원정에서 6이닝 4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김광현은 타선의 도움으로 무난하게 승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LG 상대로 기복이 매우 심한 투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문제가 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임찬규의 투구에 막히면서 4안타 완봉패를 당한 SSG의 타선은 원정 타격 부진이 너무나 크게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가라앉은 타격감이 올라오긴 쉽지 않을 듯. 그나마 송영진이 혼자 6이닝을 3안타 1실점으로 막아준 건 정말 다행일 것입니다. 코멘트 LG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SSG의 경기력은 떨어지고 있는 중. 전날 임찬규에게 막힌 타선이 최원태를 공략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LG가 얼마나 김광현을 공략하느냐가 관건인데 8월의 김광현은 솔직히 여러모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전력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LG 승 9.5 언더. 롯데 정현수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30일 키움 원정에서 5이닝 1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정현수는 그야말로 키움 킬러임을 증명하는 중입니다. 반면 다른 팀 상대로의 투구는 물음표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벤자민과 김민 상대로 7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원찬스에서 6점을 올린 집중력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홈 경기에서 타격이 살아난 건 가장 큰 강점이 될 듯. 3.2이닝을 2안타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제 몫은 해내고 있습니다. KT 조희연을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28일 LG 원정에서 2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조희연은 그 이상 실점을 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8월 10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아쉬운 패배를 당했는데 일단 선발로서 5이닝은 기대를 걸 수 있는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윌커슨과 김원중 상대로 5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원정 경기 타격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롯데의 불펜 상대로 추가점을 올리지 못한 건 너무나도 컸습니다. 아웃 카운트 하나 못 잡고 4안타 4실점에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김민은 박영현까지 가는 길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는 김민이 혼자 박살을 내버린 경기였습니다. KT 최대의 고민은 바로 어떻게 박영현까지 가느냐일 듯. 정현수와 조희현이라는 두 선발 투수들에겐 기대를 버리는 게 나은 게 이번 경기의 포인트다. 타격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전날 롯데는 마무리가 흔들렸고 KT는 승리조 세섭이 흔들린 게 이번 경기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기세에서 앞선 롯데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롯데 승 11.5 오버. NC 이재하 카드로 6연승에 도전합니다. 8월 18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이재학은 홈에서 타선의 지원을 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키움 상대로 근면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약했다는 점은 이번 경기의 주목 포인트다. 전날 경기에서 키움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4발 포함 13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홈 경기 타격이 가히 무서울 정도입니다. 현재의 타격감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듯. 그러나 9회 초에만 5실점을 허용한 소희연은 다시 2군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키움 하영민이 연패의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9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하영민은 8월 들어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NC 상대로 홈에서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원정이라는 점이 아무래도 불안 요소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하트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 있다가 9회 초 소희연을 공략하면서 김건희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승부가 결정된 뒤에야 타선이 살아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초중반의 반등을 기대할 순 없을 듯. 사이닝 동안 5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최하위 팀의 불펜답습니다. 코멘트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양팀의 타격입니다. 홈에서 강한 NC 타선이라면 하영민 상대로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 듯. 반면 키움은 전체적으로 타격의 기복이 심한 편이고 이재학은 홈에서 강한 투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키움의 불펜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전력에서 앞선 NC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NC 승 10.5 오버. KIA 에릭 라우어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29일 SSG와 홈 경기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라우어는 KIA가 데려온 최악의 외인 투수라는 평을 받게 생긴 상황. 특히 우타자 상대로 극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의 고전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와이스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한화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홈런 2발 포함 4점을 올린 KIA의 타선은 실책과 도루 실패 등 정줄 놓은 경기력이 막판에 나온 게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3루 송구로 결승점을 헌납한 한승택은 아무래도 1군 레벨로 돌아오긴 힘들어 보입니다.
그나마 불펜이 제 역할을 해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화아임의 바리아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29일 롯데 원정에서 1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바리아는 극과 극의 투구가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KIA 상대로 6월 23일 원정에서 5.2이닝 사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지금의 바리아는 선발로서 기대가 되지 않는 투수들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KIA의 투수진 상대로 5점을 올린 한화의 타선은 득점권의 집중력 부재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전날 경기의 흐름대로라면 이번 경기는 의외로 고전 가능성이 높다. 2.1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주연상이 9회 말에 동점 홈런을 허용한 게 문제입니다. 코멘트 라우어와 바리아 모두 메이저에선 화려했지만 KBO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엉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팀의 타격을 고려한다면 조기 강판을 각오해야 할 정도. 그러나 전날 한화는 불펜 투수들이 와장창 무너져버린데 반해 KIA는 불펜 투수들이 나름 제 몫은 해줬고 이 차이가 결국 승부를 가릴 것입니다. 힘에서 앞선 KIA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KIA 승 10.5 오버. 호주, 일본, 사우디, 바레인, 중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C조에 편성된 상황. 조 2위 안에 들어야 4차 예선을 거치지 않고 2026 월드컵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상태다. 다음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 예선 또한 비교적 널널해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일본, 사우디와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하며 치열한 선두권 경쟁을 펼치게 될 듯. FW 레키, 포르나 롤리를 비롯한 일부 베테랑 선수들은 또 한 번 명단 제외된 상태이며 K리그 득점왕 출신 FW 태거트가 2022 월드컵 이후 중용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바레인전 선발 출격이 유력하다는 소식. 20대 초중반 젊은 신예들 위주로 세대 교체에 성공한 만큼 초반부터 에너지 레벨을 높여 총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컵 예선 홈경기에선 최근 5전 4승 1패로 꾸준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 유일한 패배는 일본 상대로 당한 것이다. 바레인 상대로는 내리 6연승을 기록하는 등 천적 관계에 가까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바레인 지난 1월 아시안컵 본선에서 한국을 2위로 밀어내고 조선두로 16강 진출에 진출하는 호성적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 스페인 출신 피치 감독과 결별하고 탈레이치 감독 체제를 새롭게 출범시킨 상황. 그 직후 A매치 4연속 무패 행진을 지속 중이지만 네팔과 예멘 등을 주로 상대했던 만큼 이번 호주전을 통해 진정한 시험 무대 위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FWR 로마이를 비롯한 일부 베테랑들이 세대교체 차원에서 명단 제외됐을 뿐 대부분의 주력 멤버들이 이번 호주 원정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와 달리 30대 베테랑들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주포 역할을 맡고 있는 FW 압둘자 바르 역시 기복이 심하다는 평이다. 월드컵 예선 원정에선 최근 5전 2승 2무 1패로 5할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중 호주 원정은 2009년 0에서 2패배 후 이번 경기가 15년 만이다. 코멘트 홈팀 호주의 7-3 우세를 예상. 젊은 피 위주로 세대 교체에 성공하며 2026 월드컵을 향한 동기부여가 크게 높아져 있는 호주다. 반면 바레인은 여전히 30대 베테랑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다 공격진의 한계가 뚜렷해 보이는 상황. 홈 승이 무난해 보인다. 추천 배팅 호주 승 3오버. 일본 직후 월드컵 2차 예선 4연승을 질주하며 비조 선두로 3차 예선 무대에 안착했다. 사우디, 호주, 중국, 바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C조에 편성된 상황. 조 2위 안에 들어야 4차 예선 없이 2026 월드컵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만큼 첫 경기부터 공세적으로 승리 사냥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다른 무엇보다 페에노르트 2옵션 FW 외에다 소시에다드, 에이스 MF 쿠보, EPL 최고의 드리블러 중 한 명으로 성장한 브라이턴 MF 미토마, 모나코에서 부활한 MF 미나미노 등이 각 소속팀에서 2024-25 시즌 초반부터 절정의 폼을 구가 중이라는 점에 주목해 볼 만하다. 여기에 아시안컵 본선 도중 여성 2명을 한꺼번에 성폭행하며 대표팀과 멀어졌던 FW 이토 주냐까지 복귀한 만큼 정예 공격진을 풀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영토 분쟁 및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일본 내 반중 감정이 심화됐다는 점도 홈팀의 화력에 불을 붙여주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듯.
월드컵 예선 홈경기에선 6승 1무로 7연속 무패 행진을 지속 중이며 중국 상대로는 7승 5무로 12연속 무패를 기록 중에 있다. 중국 지난 6월 월드컵 2차 예선 최종전에서 한국에게 0에서 1로 패했음에도 불구 태국과의 상대전적 우위에 힘입어 가까스로 3차 예선 진출권을 따냈다. 2026 월드컵 본선 직행은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각 조 3, 4위 팀에게 주어지는 4차 예선 진출권 획득을 노려야 한다. 일본, 호주, 사우디가 사실상 C조이 3강임을 감안하면 바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4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펼치게 될 전망이다. 일본 원정에서 승점 1점을 획득할 경우 일찌감치 4위 다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밀집 수비 플러스 소림 축구 플러스 침대 축구 3중 전략을 구사하게 될 듯. 수비진에서 그나마 사람 노릇을 하던 DF장 림펑이 세월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한 채 국가대표와 멀어지고 있는 만큼 귀화 DF장 광타이의 두 어깨가 다른 어느 때보다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FW 알란, 페이난도 등이 노쇠하고 FW 아이커선마저 은퇴 직전으로 몰림에 따라 에이스 FW 우레이에 대한 공격 의존도가 크게 높아져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손꼽을 만하다. 우레이를 보좌해줘야 할 FW 장윤닝은 2022년 이후 A매치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 원정에선 최근 3경기 1에서 2패, 0에서 2패, 0-0무로 뚜렷한 열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멘트 홈팀 일본의 7-3 우세를 예상. 3차 예선 첫 경기부터 노골적인 밀집 수비 전략으로 무승부 사냥에 나설 예정인 중국이다. 단, 일본 공격진의 최근 폼이 고르게 좋다는 점. 성폭행 스캔들 이후 대표팀과 멀어져 있던 FW 이토 주냐까지 복귀를 신고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홈팀의 다득점 완승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추천 배팅 일본 승 3.5 언더. 한국,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함께 비교적 수월한 비조에 편성된 상황. 조 2위 안에 들면 4차 예선 없이 2026 월드컵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만큼 첫 경기부터 승점 3점을 챙겨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험난한 중동 원정 일정이 도사리고 있는 비조 일정상 홈경기를 실수 없이 모두 잡아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커다란 논란 속에서 부임했던 홍명보 감독이기 데뷔전이기도 한 만큼 높은 집중력을 바탕으로 승리 사냥에 나서게 될 듯. 부상 중인 DF 김문환, 권경원, GK 김승규 외에 MF 정우영, 백승호, DF 김태환, 김진수 등이 홍명보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2차 예선 당시의 선발 라인업의 유의미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FW 손흥민, 황희찬, MF 이강인, DF 김민재 등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선발 출격이 유력해 보인다. 팔레스타인 상대로는 이번에 첫 공식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팔레스타인 3차 예선, 각 조 3, 4위 팀은 4차 예선으로 진출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중동팀들과 치열한 경합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요르단과 함께 B조이, 2강으로 손꼽히는 한국과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이끌어낼 경우 승점 1점 이상의 수확을 거두게 될 전망이다. 객관적 전력상 열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중동팀 특유의 밀집 수비 플러스 침대 축구 전략을 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FW 치아데흐는 팔레스타인 축구협회 측과의 갈등으로 지난해부터 명단 제외되고 있는 상태이며 그 외 주력 멤버들은 대부분 이번 원정에 동참한 것을 전해졌다. 벨기에 무대에서 활약 중인 주포 FW 다바그가 아시안컵 본선에서 3골을 넣는 등 최근 폼이 좋다는 점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동아시아 팀 상대로는 2018년 이후 중국, 홍콩과 3차례 맞붙어 1승 1무 1패를 기록한 바 있다. 코멘트 홈팀 한국의 6-4 우세를 예상. 논란 속에 부임한 홍명보 감독의 첫 경기인 만큼 결과뿐 아니라 내용에도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대표팀의 입장이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이 문제없이 선발 출격할 예정이기도 하다. 단, 팔레스타인이 지난 아시안컵 16강 진출에 성공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무시해선 안 될 듯. 3골차 이상의 완승은 쉽지 않다고 본다. 추천 배팅 한국 승 3.5 언더. 우즈베키스탄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8강까지 진출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 주포 FW 쇼무로도프가 AS 로마 이적 후 벤치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는 하나. 와일드카드로서 참가했던 지난 파리
올림픽 당시의 컨디션 호조를 떠올리면 대표팀에선 제 몫을 다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장기 부상 중인 FW 세르게예프 외에 별다른 전력 누수는 없다는 소식. 아시안컵 당시의 선발 라인업에 유의미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MF 파이줄라예프, 투르 군보예프, DF 쿠샤노프 등의 신예들이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 유럽 무대에 진출했다는 점에도 큰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월드컵 예선 홈경기에선 4승 1무로 5연속 무패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중. 북한과의 최근 맞대결 전적도 4승 1패로 일방적인 우세다. 북한 피파 측의 제재로 인해 2022 월드컵 예선에 참가하지 못했던 악몽이 생생한 만큼 이번 3차 예선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 단, 우즈벡, 이란, UAE, 카타르,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죽음의 A조에 편성됐음을 감안하면 동네북 신세를 면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2차 예선 일본 원정에서 제 기능을 했던 두 줄 수비를 앞세워 거센 저항전을 펼치게 될 듯. 북한 선수들의 유럽 퇴출 이후 소속팀을 찾지 못한 FW 박광용은 이번 9월 명단에서도 제외됐다는 소식. 한때 유벤투스 소속이었던 FW 한광성이 그 대신 에이스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우즈벡 원정에선 내리 5연패를 당하는 등 징크스나 다름없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멘트 홈팀 우즈베키스탄의 6-4 우세를 예상. 세대 교체가 정체됐을 뿐 아니라 우즈벡 원정 5연패로 징크스나 다름없는 약세를 나타내온 북한이다. 주포 FW 쇼무로도프를 필두로 한 우즈벡 공격진의 최근 폼이 고르게 좋은 상태이기도 하다. 홈 승이 무난해 보인다. 추천 배팅 우즈베키스탄 승 2.5 언더. 이란 A매치에서 매우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은 올해 치른 A매치에서 대부분 승리를 거두며 아시아 지역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탄탄한 수비력과 빠른 역습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격에서도 효율적인 전술을 통해 다수의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란은 아시아 예선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한 팀으로 FIFA 랭킹에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며 높은 랭킹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예선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순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홈 경기장은 상대팀에게 어려운 원정지가 될 수 있으며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속에 경기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공격적인 전개를 통해 상대를 압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 A매치에서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였지만 아시아 예선에서는 몇몇 경기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은 상대적으로 수비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강팀을 상대로도 안정적인 수비를 통해 승점을 획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에서는 창의성과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득점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축구에서 중하위권에 위치한 팀으로 FIFA 랭킹은 이란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은 국제대회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예선에서도 강팀을 상대로는 다소 고전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은 원정 경기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을 풀어내기 어려워하며 수비적인 전술을 사용하여 최소 실점을 목표로 경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에서는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지만 원정에서는 결정력 부족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 키르기즈스탄은 원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비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이란의 공격을 막아내려 할 것입니다. 키르기즈스탄은 수비를 두텁게 한 뒤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란의 강력한 압박과 공격력을 뚫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경기는 이란이 3-0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이란 승 3.5 언더. 이라크 A매치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A매치에서 이라크는 몇 차례 승리를 거두며 아시아 지역에서 중상위권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중상위권에 위치한 팀으로 FIFA 랭킹에서도
비교적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며 높은 랭킹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예선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순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홈 경기장은 상대팀에게 어려운 원정지가 될 수 있으며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속에 경기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압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의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를 공략합니다. 오만 A매치에서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였지만 몇몇 경기에서는 인상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오만은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내지만 공격에서는 창의성과 결정력이 부족해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예선에서는 몇 차례의 승리를 통해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쌓아 본선 진출 가능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에서 중위권에 위치한 팀으로 FIFA 랭킹은 이라크에 비해 다소 낮지만 여전히 경쟁력 있는 팀입니다. 오만은 국제대회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고 예선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거두며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만은 원정 경기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을 풀어내기 어려워하며 수비적인 전술을 사용하여 최소 실점을 목표로 경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에서는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지만 원정에서는 결정력 부족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 오만은 원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비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이라크의 공격을 막아내려 할 것입니다. 오만은 수비를 두텁게 한 뒤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라크의 강력한 압박과 조직력을 뚫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경기는 이라크가 2-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이라크 승 2.5 오버. 카타르 A매치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아시아 축구의 강호로 자리매김하며 이번 예선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A매치에서 카타르는 여러 경기에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타르는 특히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강점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공격적인 플레이와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팀으로 FIFA 랭킹에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최근 몇 년간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높은 랭킹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예선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순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홈 경기장은 상대팀에게 어려운 원정지가 될 수 있으며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속에 경기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공격적인 전개를 통해 상대를 압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UAE A매치에서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UAE는 몇몇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했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UAE는 공격에서 창의적인 전개를 시도하지만 수비에서의 불안정한 모습이 종종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선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에서 중위권에 위치한 팀으로 FIFA 랭킹은 카타르에 비해 다소 낮습니다. UAE는 국제대회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고 예선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거두며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UAE는 원정 경기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을 풀어내기 어려워하며 수비적인 전술을 사용하여 최소 실점을 목표로 경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에서는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지만 원정에서는 결정력 부족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 UAE는 원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비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카타르의 공격을 막아내려 할 것입니다. UAE는 수비를 두텁게 한 뒤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카타르의 강력한 압박과 공격력을 뚫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경기는 카타르가 2-0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카타르 승 2.5 언더. 요르단 A매치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요르단은 홈과 원정 경기 모두에서 균형 잡힌 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강력한 수비 조직력과 중원에서의 끈질긴 압박을 통해 상대를 제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빠른 역습을 주로 사용하며 공중볼과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예선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기록하며 조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중상위권에 위치한 팀으로 FIFA 랭킹에서도 비교적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며 높은 랭킹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예선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순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르단의 홈 경기장은 상대팀에게 어려운 원정지가 될 수 있으며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속에 경기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압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의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를 공략합니다. 쿠웨이트 A매치에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몇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에서의 약점이 드러나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공격에서는 창의성과 속도를 살린 전개가 돋보이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득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예선에서는 중위권에 위치하며 아직 본선 진출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에서 중위권에 위치한 팀으로 FIFA 랭킹은 요르단에 비해 다소 낮지만 여전히 경쟁력 있는 팀입니다. 쿠웨이트는 국제대회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고 예선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거두며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원정 경기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을 풀어내기 어려워하며 수비적인 전술을 사용하여 최소 실점을 목표로 경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에서는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지만 원정에서는 결정력 부족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 쿠웨이트는 원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비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요르단의 공격을 막아내려 할 것입니다. 쿠웨이트는 수비를 두텁게 한 뒤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요르단의 강력한 압박과 조직력을 뚫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경기는 요르단이 2-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베팅 요르단 승 2.5 오버. 사우디아라비아 A매치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 강국으로 손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A매치에서 다수의 승리를 거두며 공수양면에서 탄탄한 조직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에서는 다양한 전술 변화를 통해 다수의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수비에서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예선에서도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조 1위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한 팀으로 FIFA 랭킹에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며 높은 랭킹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예선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순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홈 경기장은 상대팀에게 어려운 원정지가 될 수 있으며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속에 경기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압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공격적인 전개를 통해 상대를 압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A매치에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몇몇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에서의 불안정함이 드러나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격에서는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구사하며 젊은 선수들의 활약으로 다수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아시아 축구에서 중하위권에 위치한 팀으로 FIFA 랭킹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대회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예선에서도 강팀을 상대로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정 경기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을 풀어내기 어려워하며 수비적인 전술을 사용하여 최소 실점을 목표로 경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에서는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지만 원정에서는 결정력 부족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 인도네시아는 원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비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을 막아내려 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비를 두텁게 한 뒤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강력한 압박과 공격력을 뚫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경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3-0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베팅 사우디 승 2.5 오버. 볼리비아 A매치에서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전통적으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특히 라파스의 고지대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상대팀을 압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의 불안정성과 상대의 강한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FIFA 랭킹에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대회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비교적 낮은 랭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남미 예선에서도 강팀들을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강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라파스의 고지대에서 펼치는 홈 경기는 상대팀에게 큰 부담을 주며 볼리비아는 이러한 환경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승점을 쌓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경기에서는 상대의 체력적인 부담을 극대화하며 높은 압박을 통해 승리를 노립니다. 베네수엘라 A매치에서 점차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몇 년간 국제 무대에서 성장을 이루며 남미 축구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기반으로 한 경기를 펼치며 홈과 원정 경기 모두에서 일관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FIFA 랭킹에서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국제대회에서 성장을 이루며 비교적 안정적인 랭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 예선에서 점차 경쟁력을 보이며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원정에서의 경험이 많고 강한 수비 조직력과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의 허점을 노리는 플레이를 펼칩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일관된 경기력을 보이며 승점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멘트 베네수엘라는 원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통해 볼리비아의 수비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효율적인 역습을 통해 득점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볼리비아의 홈 경기 특성과 고지대의 환경적 이점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경기는 볼리비아가 1-0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볼리비아 승 2.5 언더. 아르헨티나 A매치에서 매우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균형 잡힌 경기를 펼치며 남미 예선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IFA 랭킹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며 높은 랭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우승 이후에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남미 예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홈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받으며 경기에서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의 수비는 매우 견고합니다. 홈에서의 경기에서는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승점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칠레 A매치에서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에서의 불안정성과 경기 중 집중력 저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FIFA 랭킹에서 중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국제대회에서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전보다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칠레는 월드컵 예선에서의 성적을 바탕으로 랭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다소 약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칠레는 원정에서의 경험은 많지만 최근 몇 년간 강팀을 상대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려 노력하며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지만 결정력 부족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 칠레는 수비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경기에서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며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강력한 공격력과 홈 경기 이점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경기는 아르헨티나가 2-0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아르헨티나 승 2.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토플릭스 스포츠 중계 방송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 또는 링크를 통하여 토플릭스 가족방에 참여를 바랍니다. 스포츠 중계는 구글 검색 토플릭스. 감사합니다.